시카고의 아침은 아직 어두웠다. 태양이 막 떠오르며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마천루에 빛을 비쳤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와 고급 비즈니스 운영으로 유명한 이 기업의 건물은 화려한 유리 외관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에서 빛났다. 내부에서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비싼 커피를 홀짝이며 100만 달러 계약에 대해 속삭였다.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고 권력과 부의 분위기가 공기를 채웠다. 하지만 오늘 한 남자가 이 건물을 뒤흔들 것이다. 김민재, 32세, 낡은 오토바이를 유리문 앞에 세웠다. 그는 검은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오래된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쳤다. 겉으로 보면 그는 평범해 보였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를 힐끗 보며 눈썹을 치켰다. 몇몇은 속삭였다. 저 사람은 뭐지? 그들에게 민재는 배달원이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재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설립자, 억만장자 김대현의 장남이자 이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오늘 그는 CEO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이곳에 왔다. 민재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학업과 훈련을 통해 아버지가 기대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한국계 이민자인 대현은 한성 엔터프라이즈를 맨손으로 일궜다. 하지만 최근 민재의 귀에 불편한 소문이 들렸다. 한국계 직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승진 기회가 불공평하며 회사 내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이야기였다. 후계자로서 민재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하급 직원으로 이장의 회사에 젠로했다. 아버지의 기업이 정말 모두를 존중하는 곳인지 아니면 불공정을 감추는 화려한 껍데기인지 그는 직접 보고 싶었다. 유리문으로 다가가며 민재는 탐색하는 시선을 느꼈다. 단정히 차려입은 두 접수원이 눈짓을 교환했다. 한 명이 속삭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재는 배낭을 고쳐 메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 순간 키 큰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니엘 해리스, 고위 관리자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와 번드르르한 머리, 비싼 정장으로 권위를 뽐냈다. 다니엘은 한성의 표준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표준은 상류층 미국인 이미지에 맞는 사람들만 포함했다. 후드티를 입고 약간의 한국 억양을 가진 민재는 그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았다. 다니엘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야, 친구, 그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달은 뒷문으로 가.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이거다. 첫 번째 신호.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다니엘의 오만한 눈빛을 마주했다. 당신은 어딘가 들어갔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배척당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이야기를 따라가세요. 민재는 그 자리에서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느리고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사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배달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일자리 있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급하게 일 시작해야 해서요. 다니엘은 눈썹을 치켰다. 민재를 마치 신발 밑창에 붙은 오물처럼 바라봤다. 근처 직원들이 킥킥거렸다. 몇몇은 속삭였다. 이 평범한 한국인이 한성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한다는 발상이 터무니없다는 듯이 다니엘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일자리, 여기서. 그는 접수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시스템 확인해봐.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자리 있나? 접수원은 웃음을 참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봤다. 오, 딱 하나 있네요. 그녀가 다니엘을 보며 말했다. 다니엘은 씩 웃었다. 뭔데? 접수원이 낄낄거렸다. 청소팀에서 사람 뽑아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니엘은 민재를 돌아보며
웃음을 더 키웠다. 어때, 친구? 기회 원한다며? 민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그들의 시선, 억눌린 웃음, 자신을 절박하다고 여기는 오만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은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후계자에게 회사 내부로 들어갈 티켓을 준 셈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일, 제가 할게요. 다니엘은 눈을 깜빡였다. 뭐? 민재는 더 크게 말했다. 그 일 하겠다고요. 다니엘은 폭소를 터뜨렸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한국인이 청소 일을 받아들였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소만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랐다. 그들은 미래의 CEO에게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를 내줬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속삭임부터 불공정까지. 외모나 출신 때문에 저평가된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민재는 그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와 양동이를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는 이곳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 바닥은 반짝였지만 공기는 경멸로 무거웠다. 아무도 그를 직원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걸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건 청소팀 감독 레이첼 카터였다. 금발에 늘 찌푸린 얼굴을 한 레이첼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에게 민재 같은 사람 한국인, 억양이 있는 평범한 옷차림은 최하층이었다. 레이첼은 처음부터 민재에게 그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 야, 너. 그녀가 복도를 걸레질하는 민재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재는 걸레를 쥔 채 돌아봤다. 네, 카터 씨. 레이첼은 다가와 바닥을 가리켰다. 이게 뭐야? 이렇게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해? 민재는 바닥을 봤다. 빛이 반사될 만큼 반짝였다. 방금 닦았습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비웃었다. 한국에선 이렇게 바닥 닦아? 눈이 문제인 거야. 그녀는 한국을 강조하며 조롱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킥킥거렸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무례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건 깊었다. 레이첼은 그를 고쳐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모욕했다. 복도를 닦으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고 했다. 책상을 닦으면 얼룩이 남았다고 했다. 쓰레기를 버리면 느리다고 했다. 매번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쳤다. 일도 못해. 어느 오후 민재가 회의실을 닦아놓자 그녀가 소리쳤다. 민재는 차분히 걸레를 내려놓았다. 뭐가 잘못됐나요? 카터 씨. 레이첼은 눈을 굴리며 근처 직원들에게 말했다. 잘못. 전 세계가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뭘 물어. 한국에선 책상 닦는 법도 안 가르쳐?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재는 모든 얼굴을 기억했다. 하지만 레이첼만이 아니었다. 첫날 민재를 막은 다니엘 해리스는 그를 괴롭히는 걸 즐겼다. 그는 민재가 닦은 복도에 쓰레기를 떨어뜨렸다. 커피를 일부러 엎질러 민재에게 닦으라고 했다. 빨리 해, 한국 놈. 다니엘은 그렇게 불렀다. 한국을 모욕처럼 내뱉었다. 그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랬다. 몇몇은 따라 웃었고 몇몇은 침묵했다. 하지만 수잔 밀러 같은 이는 민재를 다르게 봤다. 그녀는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다. 모욕은 어느 아침 절정에 달했다. 민재는 고이 회의실을 닦았다. 유리 책상은 흠 하나 없이 빛났다. 레이첼이 들어와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소리쳤다. 민재는 올려다봤다. 회의실 책상입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비웃었다. 이렇게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눈이 어딨어? 한국에서 김치 먹느라 보는 법 잊은 거야? 그녀는 김치를 언급하며 조롱했다. 근처 직원들이 웃었다.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이첼은 가득 찬 커피잔을 책상에 던졌다. 검은 액체가 유리에 퍼지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다시 닦아 그녀가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말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충격받은 눈으로 바라봤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굴복이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레이첼과 다니엘은 몰랐다. 그들은 방금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민재를 하찮다고 여겼지만 그는 그들의 미래를 쥔 사람이었다. 몇 시간 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민재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시카고 본사는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김민재에게 이 건물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공정과 차별이 숨어있는 전장이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와 양동이를 든 민재는 첫날의 굴욕을 잊지 않았다. 접수원의 비웃음, 다니엘 해리스의 거만한 조롱, 그리고 레이첼 카터가 커피를 던지며 내뱉은 모욕. 그들은 민재를 하찮은 한국인으로 봤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재는 한성의 후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님을 알았다. 아직은. 민재는 아침 일찍 청소팀 라운지에 도착했다. 낡은 사물함에 배낭을 넣고 유니폼을 입었다. 그의 손은 걸레를 단단히 쥐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관찰했다. 누가 웃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누가 그를 인간으로 대했는지. 라운지 문이 열리며 레이첼 카터가 들어왔다. 그녀의 금발은 단정히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늘 그렇듯 찌푸려져 있었다. 김. 그녀가 날카롭게 불렀다. 뭐해? 벌써 늑장 부리는 거야? 민재는 차분히 돌아봤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비웃었다. 한국에선 이렇게 느려? 여기선 빨리 움직여야 해. 그녀의 말에 근처 청소부 몇 명이 킥킥거렸다. 당신은 직장에서 출신 때문에 조롱당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민재의 싸움을 함께 응원하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레이첼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가 복도를 닦으면 그녀는 한국식 청소는 이렇게 엉망이냐? 며 다시 닦으라고 했다. 그가 회의실 유리를 닦으면 눈이 작아서 안 보이나? 며 비웃었다. 그녀는 민재의 억양을 흉내내며 말했다. 빨리, 빨리, 김. 한국 드라마처럼 게으름 피우지 마.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첼은 그들의 반응을 즐겼다. 그녀에게 민재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권력을 과시할 완벽한 표적이었다. 하지만 레이첼만이 아니었다. 다니엘 해리스는 민재를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오락으로 삼았다. 그는 민재가 방금 닦은 로비 바닥에 서류를 떨어뜨리고는 말했다. 이거 주워. 한국놈. 그가 한국놈을 강조하며 내뱉을 때 근처 직원들이 웃었다. 다니엘은 커피를 엎질러 민재에게 닦으라고 명령했다. 빨리 해, 김. 한국에선 커피도 이렇게 느리게 닦나? 그는 민재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다. 그는 걸레를 들고 묵묵히 닦았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민재는 매일 밤 아파트로 돌아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레이첼의 모욕적인 말, 다니엘의 오만한 행동, 그리고 그들을 따라 웃은 직원들의 이름. 그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작은 친절도 놓치지 않았다. 수잔 밀러, 행정직원, 는 민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재가 복도를 닦는 동안 조용히 말했다. 당신 참 잘해요. 레이첼이 터무니없게 굴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밀러 씨. 수잔은 그의 침착함에 감탄했다. 당신 뭔가 다르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다를 것이다. 민재의 일상은 고된 시험 같았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욕을 견뎠다. 어느 날 그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유리 책상은 흠없이 반짝였다. 다니엘이 들어와 책상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말했다. 이 방 아직도 더러워. 한국에선 이렇게 대충 하나? 민재는 차분히 답했다. 다 닦았습니다, 해리스 씨. 다니엘은 비웃었다. 대충, 한국식 대충 말고 미국식으로 제대로 해. 그는 커피잔을 일부러 엎었다. 액체가 책상에 퍼졌다. 닦아, 그가 명령했다. 민재는 걸레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다니엘을 똑바로 봤다. 다니엘은 그 시선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나갔다. 레이첼은 매일 더 심해졌다. 어느 오후 민재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왔다. 이거 뭐야? 그녀가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재는 내려다봤다. 바닥은 깨끗했다. 방금 닦았습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팔짱을 꼈다. 깨끗. 한국에선 이걸 깨끗하다고 하나? 김치 냄새 때문에 코가 막힌 거 아냐?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폭소했다. 레이첼은 계속했다. 여기 미국이야. 내 나라 방식은 통하지 않아. 민재는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카터 씨. 다시 닦겠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레이첼을 더 화나게 했다. 민재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곳의 차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 문화에 뿌리 박혀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아버지 대연에게 보고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그는 레이첼과 다니엘의 행동을 기록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승무원 라운지에서 수전 밀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겪는 일 저도 봤어요. 레이첼과 다니엘, 그들은 한국인 직원들을 항상 이렇게 대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버텼죠, 수잔 씨? 수잔은 씁쓸하게 웃었다. 참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수잔 씨. 혹시 다른 직원들도 이런 대우를 받나요?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이요. 특히 외국인 직원들. 다니엘은 그들을 문제라고 불러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메모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다른 직원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몇몇은 레이첼의 독선적인 태도를 불평했다. 한 직원은 말했다. 그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특히 심해요. 당신 억양 흉내 내면서 웃더라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청소부로 일하며 그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드나들며 문서와 이메일을 훑었다. 그는 승진 기록, 고용 데이터, 그리고 차별 신고를 찾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민재는 매일 밤 지연, 여동생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건 터무니없어. 지연이 화를 냈다. 그 사람들, 당장 고소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지연.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단순히 고소로는 안 돼. 이 회사를 바꿔야 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오빠. 그들은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민재는 계속 관찰했다. 그는 다니엘과 레이첼의 행동을 기록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수잔과 조용히 동맹을 맺었다. 그는 또한 다른 직원들, 특히 차별을 겪은 이들과 대화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심을 다졌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민재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예측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시카고의 한성 엔터프라이즈 본사는 여전히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했다. 하지만 김민재에게 이 건물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공정과 차별이 뿌리 깊게 박힌 전쟁터였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민재는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모욕을 견뎠다. 다니엘 해리스의 오만한 조롱, 레이첼 카터의 악의적인 굴욕, 그리고 그들을 따라 웃던 직원들의 시선. 그들은 민재를 하찮은 한국인으로 여겼다. 그의 억양, 그의 출신, 그의 겸손한 옷차림을 비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성의 후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는 새벽에 로비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걸레를 단단히 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매일 밤 모욕의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레이첼이 그의 억양을 흉내내며 한국 드라마처럼 게으르다고 비웃은 순간 다니엘이 커피를 엎질러 한국놈, 빨리 닦아. 라고 소리친 장면. 그는 또한 수잔 밀러 같은 동맹을 찾았다. 그녀는 민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회사의 차별 문화를 비판했다. 민재는 그녀의 도움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그는 아직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는 아버지 김대현에게 보고하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모아야 했다. 그날 아침, 레이첼이 민재를 다시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유리 책상은 흠없이 반짝였다. 레이첼이 들어와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 이게 뭐야? 민재는 올려다봤다. 회의실 책상입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비웃었다. 이렇게 더러운 걸 감히 깨끗하다고? 한국에선 김치 먹느라 청소도 못 배웠나? 그녀의 말에 근처 직원들이 킥킥거렸다. 민재는 침착하게 답했다. 방금 닦았습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팔짱을 꼈다. 깨끗. 한국에선 이걸 깨끗하다고 하나? 여기 미국이야. 김 제대로 해. 그녀는 일부러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줍고 다시 닦아. 그녀가 명령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걸레를 들고 묵묵히 닦았다. 그의 눈은 레이첼을 똑바로 봤다. 레이첼은 그의 침착함에 짜증이 난 듯했다. 뭐해? 빨리 움직여. 그녀가 소리쳤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카터 씨. 그의 미소는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는 레이첼의 모든 행동을 기억했다. 그녀의 말, 그녀의 표정, 그녀의 오만함. 그는 곧 그녀가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직장에서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면서도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민재의 여정을 응원하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재의 시련은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 해리스는 그의 괴롭힘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민재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다가왔다. 그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김, 그가 느릿느릿 말했다. 이 로비 아직도 더러워. 한국에선 이렇게 대충 하나? 민재는 차분히 답했다. 다 닦았습니다. 해리스 씨. 다니엘은 비웃었다. 대충. 한국식 대충 말고 미국식으로 제대로 해.
그는 커피잔을 바닥에 던졌다.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퍼졌다. 닦아, 그가 명령했다. 근처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걸레를 들고 닦았다. 그의 눈은 다니엘을 똑바로 봤다. 다니엘은 그 시선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매일 밤 아파트에서 증거를 정리했다. 그는 레이첼과 다니엘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청소부로 일하며 그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드나들며 문서와 이메일을 훑었다. 그는 승진 기록, 고용 데이터, 그리고 차별 신고를 발견했다. 한 문서에는 한국계 직원의 승진이 반복적으로 거부된 기록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확신했다. 한성의 차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 엔터프라이즈는 중요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투자자들과의 미팅이었다. 민재는 로비와 회의실을 청소하도록 배정되었다. 그는 평소처럼 꼼꼼히 일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재가 로비를 닦는 동안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렸다. 김, 이거 주워. 그가 소리쳤다. 민재는 서류를 주었다. 다니엘은 비웃었다. 한국에선 서류도 이렇게 느리게 줍나? 여기선 빠르게 움직여야 해. 직원들이 웃었다. 다니엘은 계속했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리더가 될 수 없어. 김, 한국으로 돌아가서 김치나 만들지 그래? 그의 말은 독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침착하게 답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니엘은 그의 반응에 짜증이 난 듯했다. 일. 너 같은 한국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는 민재를 밀치며 지나갔다. 민재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다니엘의 모든 행동을 기억했다. 그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그는 아버지 대현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오후 레이첼은 민재를 또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임원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레이첼이 들어와 소리쳤다. 김, 이 사무실 최악이야. 한국에선 이렇게 더럽게 놔둬? 민재는 차분히 답했다. 다 닦았습니다. 카터 씨. 레이첼은 비웃었다. 깨끗. 한국에선 이걸 깨끗하다고 하나? 여기 미국이야. 김, 내 나라 방식은 안 통해. 그녀는 책상에 있던 물컵을 엎었다. 물이 서류 위로 퍼졌다. 닦아. 그녀가 명령했다. 민재는 걸레를 들었다. 그의 눈은 레이첼을 똑바로 봤다. 알겠습니다. 카터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 준비됐어. 아버지께 연락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오빠, 진심이야. 이건 위험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회사는 바뀌어야 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오빠. 다니엘과 레이첼, 그들은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민재는 아버지 대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회사에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증거를 정리했다. 레이첼의 모욕적인 말, 다니엘의 차별적인 행동, 그리고 회사의 문서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한성의 미래였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로비를 닦으며 행사 준비를 지켜봤다. 투자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행사가 자신의 승진 기회라고 믿었다.
레이첼은 직원들을 지휘하며 권력을 과시했다. 그들은 민재를 무시했다. 하지만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몰랐다. 오늘 그들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민재는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대현의 메시지였다. 곧 도착한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 그는 레이첼과 다니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민재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예측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시카고의 한성 엔터프라이즈 본사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중요한 투자자 행사를 앞두고 로비는 화려한 장식과 바쁜 직원들로 북적였다. 김민재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구석에서 바닥을 닦았다. 그의 손은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다니엘 해리스와 레이첼 카터의 모욕을 견뎌왔다. 그들은 그의 한국인 출신, 억양, 심지어 김치 같은 문화를 비웃으며 그를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다. 그는 한성의 후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모든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 준비가 되었다. 로비는 투자자들과 임원들로 가득했다. 다니엘은 비싼 정장을 입고 미소를 띠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는 이 행사가 자신의 승진 기회라고 믿었다. 레이첼은 청소팀을 지휘하며 권력을 과시했다. 그들은 민재를 무시했다. 그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김대현의 메시지였다. 도착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때가 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로비가 조용해졌다. 김대현이 들어섰다. 억만장자, 한성의 설립자, 모든 문서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남자였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권위를 뿜었다. 그의 뒤로 보좌관과 경호원들이 따랐다. 직원들은 허리를 곧게 폈다. 다니엘은 가슴을 내밀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대현과 악수하며 성장 계획을 논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레이첼은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상사의 인정을 받을 기회를 노렸다. 직원들은 흥분으로 속삭였다. 대현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오늘은 이 회사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니엘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레이첼은 손을 모으며 눈을 빛냈다. 대현은 말을 이어갔다. 수년간 저는 한성 엔터프라이즈를 세웠습니다. 위대함,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정직함을 상징하는 기업을 꿈꿨죠. 그 단어에 몇몇 직원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대현은 다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장남이 이 건물에 공식적으로 입성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침묵, 혼란이 로비를 휩쓸었다. 장남,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다니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는 대현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다. 누구도 없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아들을 만난 사람 있어? 둘째 부인에게서 어린 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대현의 아들이 새 CEO라면 그는 이미 사무실에 있었을 것이다. 어디에? 그의 눈이 로비를 훑었다. 그는 확신했다. 분명 재무팀의 젊은 백인 직원이나 정장을 입은 임원 중 하나일 것이다. 다니엘은 씩 웃었다. 완벽했다. 부유한 미국인 CEO, 그게 바로 있어야 할 모습이었다.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재, 이리 와. 시간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로비를 훑었다. 다니엘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얼어붙었다. 레이첼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봤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손에 든 채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민재. 침묵. 완전한 침묵. 다니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레이첼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들이켰다. 직원들은 충격으로 속삭였다. 그들이 무시했던 남자, 조롱했던 남자, 쓰레기 취급했던 남자가 그들의 새 CEO였다. 그 순간 다니엘은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민재처럼 침묵 속에서 힘을 모아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민재는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얼굴은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모든 얼굴을 기억했다. 웃었던 자들, 침묵했던 자들, 그리고 친절했던 소수. 그는 모든 것을 봤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질문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로 가득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다니엘은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레이첼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어 보였다. 민재는 침묵을 몇 초 더 유지하며 그들의 불안이 커지도록 놔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로비는 민재의 것이었다. 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저는 김대현의 장남이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 CEO입니다. 충격. 로비가 숨을 멈췄다. 다니엘의 무릎이 살짝 떨렸다. 레이첼은 숨을 헐떡였다. 직원들은 충격받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민재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처음 이 문으로 들어왔을 때 모두가 그를 무시했다. 이제 그는 그들의 리더였다. 지난 며칠 동안 민재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터졌다. 저는 이 회사가 제 회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의 눈이 다니엘에게 고정되었다. 다니엘은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실망을 넘어 역겨웠습니다. 다니엘 해리스, 민재가 말했다. 그 이름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다니엘은 몸을 떨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를 비웃고 제 얼굴 앞에서 조롱했어요. 당신은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다니엘은 말을 더듬었다. 저는 하지만 민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다니엘의 입이 닫혔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레이첼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레이첼 카터. 레이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쥐었다. 당신은 커피를 책상에 던지고 저에게 닦으라고 했죠.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주우라고 했어요. 제 출신을 비웃으며 제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레이첼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재는 그들의 불안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로비는 숨을 멈췄다. 만약 당신들이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침묵.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레이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제가 청소부라서, 그리고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대연은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그가 신뢰했던 직원들이 그의 아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대연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다니엘을, 레이첼을,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 대연이 천천히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은 떨었다. 레이첼은 손을 꽉 쥐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해고하세요.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엘 해리스, 그가 차분히 말했다. 당신의 고용은 즉시 종료됩니다. 다니엘의 무릎이 풀렸다. 아니요. 그가 외쳤다. 제발, 사장님, 저 대연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레이첼에게로 향했다. 레이첼 카터, 당신의 감독직은 박탈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직원이 아닙니다. 레이첼은 비명을 억눌렀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봤다. 사장님, 제발 저는 그저 민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레이첼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다니엘과 레이첼은 며칠 동안 민재를 모욕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모두가 침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순간 수잔 밀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민재에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CEO로서의 제 첫 결정은 그가 말했다. 수잔을 즉시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충격. 수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로비는 박수로 가득 찼다. 균형이 회복되었다. 민재는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리더였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다. 존중. 그 단어는 천둥처럼 울렸다. 존중은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신, 계층, 옷차림, 말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기초여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의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대연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한성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민재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새로 쓸 준비가 되었다. 민재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예측을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시카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렸다.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본사 로비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아니었다. 김민재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CEO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불과 몇 주 전 그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이 건물의 바닥을 닦았다. 다니엘 해리스와 레이첼 카터는 그의 한국인 출신, 억양, 심지어 김치를 비웃으며 그를 하찮게 여겼다. 그들은 민재를 몰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리더였다. 그는 한성을 바꿨다. 그리고 그의 싸움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메시지를 보냈다. 존중은 모든 이의 권리라는 메시지였다. 민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다. 직원들 중 몇 명이 그의 정체 폭로 장면을 녹화했고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다. 삽사인 평등제일과 삽사인 민재의 비전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차별을 이겨내고 회사를 혁신한 그의 행동을 칭송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썼다. 김민재는 단순히 CEO가 아니에요. 그는 정의의 상징이에요. 또 다른 이는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다니 정말 영감이 됩니다. 며칠 뒤 민재는 전국 방송 인터뷰에 초대받았다. 그는 세련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정장의 금색 커프스 단추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진행자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김 사장님,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성 엔터프라이즈에서 일어난 일을 수백만 명이 봤고 당신의 대응에 경애를 표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민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출신, 억양, 외모는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죠. 진정한 리더십은 평등을 지키고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은 스튜디오를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진행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처럼 큰 무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행자가 물었다. 민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권력이나 지위가 없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단호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소셜미디어는 그의 메시지에 대한 감동적인 반응으로 넘쳐났다. 인터뷰 후 민재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시카고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말이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렇게 썼다. 김민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요. 차별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촉매였다. 한편 다니엘 해리스와 레이첼 카터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차별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소되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이름은 불공정과 오만의 상징이 되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몰락을 끊임없이 다뤘다. 한 블로거는 썼다. 다니엘과 레이첼은 단순히 한 직원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존중을 짓밟았죠. 그들의 몰락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예요. 방송에서는 그들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다니엘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공허했다.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군중은 그를 야유했고 한 기자가 외쳤다. 실수가 아니죠. 당신들은 사람을 짓밟았어요. 레이첼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경력은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업계에서 일할 수 없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말했다. 김민재는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편견이 그들을 파괴한 거죠. 그들의 몰락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민재는 한성 엔터프라이즈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차별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모든 직원이 출신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했다. 그는 승진 절차를 투명하게 바꿨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또한 다양성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성은 더 이상 오만으로 지탱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과 공정함으로 세워진 기업이 되었다. 몇 주 뒤 민재는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의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잔 밀러, 이제 관리직으로 승진한 그녀는 민재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수잔,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민재는 로비를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시카고의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대연은 민재의 리더십에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말했다. 민재야, 너는 내 꿈을 넘어섰다. 민재는 지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의 싸움을 지원하며 말했다. 오빠, 당신은 세상을 바꿨어.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심었다. 민재는 곧 한성의 공식 CEO로 임명되었다. 그는 젊은 직원들을 멘토링하며 특히 한국계와 다른 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차별 방지법을 지지하며 시카고 시의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시작해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한성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등과 존중의 상징이었다. 한 잡지는 민재를 표지로 실었다. 기업을 바꾼 리더라는 제목 아래 그의 이야기가 상세히 다뤄졌다. 민재는 그 잡지를 보관했다. 허영 때문이 아니었다. 진전이 느릴 때, 구태의연한 태도가 다시 나타날 때, 충분하다는 유혹이 진정한 탁월함을 가릴 때를 위한 디싱이었다. 몇 달 뒤, 민재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다니엘이었다. 김 사장님, 편지는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연락드리는 게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봉사 형기를 마치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 행동이 끼친 해악을 깨달았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용기가 저로 하여금 피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은 당신 덕분에 더 나아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재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쌌다. 사과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의미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민재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는 수잔을 떠올렸다. 이제 리더로 성장한 그녀는 차세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매일 더 나은 한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존중을 위해 싸웠기에 가능했다. 민재는 간단히 답장을 썼다. 사과 받아드립니다. 해리스 씨.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한성 엔터프라이즈의 변화는 기업 역사에 기록되었다. 윤리 강의와 경영 매뉴얼의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민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회의마다, 정책마다, 진실마다. 기업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고 이익과 공정함의 균형은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뿌리를 내렸다. 낡은 시스템의 틈새에서 꾸준히 자랐다. 시카고의 거리를 걸으며 민재는 끝없는 가능성을 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싸움은 단순히 한 회사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 희망을 심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당신은 민재의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나요? 평등과 존중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